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도 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지 그 진짜 이유를 낙낙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5만 원 정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시나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들은 평균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불규칙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게 1988년입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제도 초기에 가입했거나 중간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납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소득이 높지 않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납부 예외 기간이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3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온전히 받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50만 원 정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받습니다. 두 연금을 합치면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비입니다. 집이 있어도 관리비와 수도관열비가 나갑니다. 월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월세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식비는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해먹어도 이 정도는 듭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식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고기 같은 품목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의료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약값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치과나 한 애원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이 더 듭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통신비와 교통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요금에 인터넷 요금까지 합치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고 택시를 타면 비용이 더 듭니다. 지방에 사는 경우 자동차가 필수인데 유류비와 보험료, 정비비까지 합치면 월 20만 원 이상입니다. 경조사비와 용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 장례식에 가려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듭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부담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갑니다. 여가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노후에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식사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등산이나 산책은 돈이 안 들지만 문화센터 수강료나 운동시설 이용료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집수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를 바꾸려면 100만 원 이상 듭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갑니다. 이런 비용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 곤란을 겪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0세인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55만 원, 기초연금으로 25만 원을 받습니다. 합쳐서 8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전세로 살고 있어서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15만 원이 나갑니다. 식비로 35만 원,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 통신비와 교통비로 10만 원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80만 원입니다. 경조사비나 용돈, 여가비는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인 박 씨는 국민연금으로 60만 원, 기초연금으로 20만 원을 받습니다. 합쳐서 8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자가주택에 살고 있어서 월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이 나갑니다. 식비로 40만 원, 공과금과 통신비로 20만 원이 듭니다. 여기까지 90만 원입니다. 이미 10만 원이 부족합니다. 박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받지만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고 소득도 많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산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는 임대소득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이자는 금리가 낮아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1억 원을 예금해도 연 3% 금리면 월 25만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식비를 줄이면 건강이 나빠지고 의료비를 줄이면 병이 악화됩니다. 통신비나 교통비도 필수 지출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부담이 커지면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면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6번째 방법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분들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은퇴 후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월 3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33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은 크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을 때 더 많이 납부하면 나중에 더 많이 받습니다. 둘째, 개인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개인연금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자산을 축적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노후에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넷째,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어들고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은퇴 전부터 검소한 생활을 하면 은퇴 후에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육제 은퇴 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가능하면 70세까지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오래 할수록 연금 납부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노후 소득이 2배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탈째, 자녀 교육비를 과도하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홉째,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전에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이자 부담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 열째, 재테크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위해 지금 투자하십시오. 편안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답입니다. 을 준비하면 노후 소득이 2배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째, 자녀 교육비를 과도하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9째,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전에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이자 부담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 10째, 재테크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에 나를 위해 지금 투자하십시오. 편안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